두 아이 엄마는 시사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럴 주제도 못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시민투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이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선출되고 그들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민은 권한을 대행할 사람만 뽑고 있을 뿐 국민의 민의를 대행하는 자들이 아기다툼을 벌여도 별다르게 손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주권자인데 누군가를 선출할 때만 국민이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투표, 시민투표 활성화는 그들을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아기다툼을 정리할 수 있어야 대의정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시민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사회에서 갈등이 증폭되었고 오세훈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는 없지만 투표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었고 시민에게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시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조건이나 선별 없는 무상급식에 서울시민은 찬성했고 오세훈은 사퇴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은 선별이나 조건이 더 이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 복지 부분에서 여야가 선별이나 조건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단번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첨예한 갈등 사안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좋은 예입니다. 무상급식의 예처럼 권한을 국민과 시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이 아닙니다. 갈등 사항을 국민투표나 시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정치권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투표가 빈번해지면 대의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치인들의 역할을 축소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표로 인한 세금 사용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국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부를 뽑아 국민 대신 일을 맡기는 것이 대의정치입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정치권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국민이 관여해서 해결하는 것은 일하는 자들이 답이 안 나오는 일로 하세월 싸우거나 답을 내어도 서로의 상처가 심각해지는 일로 다투지 말고 효율성 높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기와 지방의료 활성화처럼 어떤 사안에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가 발의하면 각 정당은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단일안을 만들고 이것을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화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처럼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지 말고 국민에게 시행 찬반을 묻는 것은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익 집단과 공동체 이익이 부딪히고 정치권의 이해득실까지 얽혀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진전이 없는 사항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국민투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행될 선거제가 결정되었지만 이런저런 말들로 요즘 뜨겁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제를 두고 안을 만들지만 합의안을 만들 수 없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제도나 법안에 정치권이 힘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 갈등에서 벗어나고 정치권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실보다 득이 많아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쉬워지는 국민투표권은 정치권에서 좋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으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권한을 잃는다 생각하기에 정치권이 나서려면 정당에서 힘을 가진 이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평상시라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결심해야 하고 민주당에서는 최고의 결정 정도가 있어야 입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입니다. 공약으로 내걸 수 있고 공약이기에 선거 이후에도 입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상대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이익 집단입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첨예한 갈등 사항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막무가내 권한 남용으로 정리하거나
의석수를 앞세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거나 갑자기 없었던 일처럼 잠시 외면하면서 수습한다 해도 우리가 보는 모습처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상처만 가득한 만신창이가 됩니다. 국민의 불신은 늘고 정치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나라와 국민을 보고 매진해야 할 사람들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매일 불어오는 정치권 폭풍에 휘둘려서 소신을 지키고 뜻을 밝히고 기상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결정권을 독점하려는 아집을 버려야 나라도 살고 정치권도 삽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에 불과한데 절대적인 권한을 받은 것처럼 말을 빙빙 돌려 반대할 명분을 만들면서 국민이 선거 외에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정치권이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잠시 다시 내어주는 걸 못하겠다고 부들거리는 추한 모습을 정치권 스스로 버려주면 좋겠습니다. 1년 사이에 대통령이 거부한 9개의 법안이 있고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이나 정치적 사안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가에 이로운 법안이냐를 떠나서 국민들은 정치권 다툼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타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반으로 갈라진 진영 대결이 일상화된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는 정당 간, 사회계층 간, 이익 집단 간의 갈등만 커지고 소모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갈등이 커지면 정책이나 법안의 가치는 논쟁에서 사라집니다. 국가를 위하라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것을 상대를 비하하고 흠집내는 도구로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정당 간 감정 싸움이 본질처럼 바뀝니다. IT 강국답게 순식간에 진영 싸움이 되어 국론이 분열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좋게 포장하거나 정치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영 간 갈등 양상으로 변질되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에게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범죄 증거가 있는데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일자와 일시를 경호실이 정하고 복도에 줄 세워 대통령 부인이 만난 사람이나 받은 것들이 명품백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반대급부는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받은 것들이 공문서에 정확한 일자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부인은 물론 대통령실 직원들도 받은 선물의 액수나 가치에 관련 없이 모두 기록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면, 단지 선물이었다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선 선물이고 몰카여서 사과조차도 필요 없다 말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한 일임에도 이런 황당한 일로 국론이 분열됩니다. 이런 걸로 국론이 분열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치 사회도 아닙니다. 이런 걸로 정치권이 다투면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갈등 사항은 국민이 직접 정리해 줄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갈등과 싸움으로 세금을 축내지 말고 실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이 큰 사안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정치권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 다투기보다 어떡하든 타협하고 협상하고 중재하면서 능력을 보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절대 선이고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사안만큼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